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AMP 글로벌 김철빈입니다. AMP 글로벌 정연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뭐 좀 단 하나의 광고를 하면은 그러니까 구글 광고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구글 내용입니다. 구글 내용 준비했는데 사실 진짜 개인적으로도 만약 광고를 딱 하나만 해야 된다고 하면 구글 광고를 추천드리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광고주한테 말씀도 드리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오늘 그런 이렇게 말씀드렸느냐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 광고 많이 그래도 해보셨잖아요. 네, 뭐 구글 최근에도 사실 다양하게 이제 뭐 구글은 꼭 진행하려고 하시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들은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구글에서 좀 변경되는 사항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사실 지금 조금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구글이 요즘 변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구글에서 좀 올해부터 없어지거나 이미 없어지려고 하거나 뭐 통합되는 캠페인들이 있어서 제가 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 라이브 때. 근데 이제 뭐 한 번 더 말씀드릴 것도 있고 이번에 저희가 그 구글에즈 직원하고 미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떠한 좀 최신 정보를 얻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먼저 첫 번째로는 그거죠. 그 VAC 캠페인 없어지는 거. 네. 그러니까 VAC 캠페인이 동영상 액션 캠페인인데 이제 따지고 보면 동영상 전환 캠페인인데 해당 캠페인 자체가 아예 이제 3월 달에 없어지고 디맨드젠 캠페인으로 아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VAC로도 저도 많이 돌리고 있었는데 캠페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좀 잘 안 도는 것 같아요. 요즘에 광고가 뭐 없어진다고 하거나 변동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근래 또 구글에서 원래 수동 CPC로 저희가 CPC를 좀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진대요. 네. 아예 다 그냥 자동으로 변한다고 하니까 그냥 따지고 보면 광고 올려놓으면은 구글이 알아서 CPC 설정하고 알아서 돌려주고 알아서 다 하겠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변동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전에 뭐 네. 디맨드진 캠페인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좀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존의 VAC 캠페인 운영하시면서 조금 전환 위주로 뭔가 액션을 좀 도출해내는데 기대를 하셨던 부분이 사실 디맨드젠에서도 뭐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이런 에셋들을 잘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노출 지면 자체의 장점도 있고 사실 자동화 캠페인이 요즘 뭐 매체를 불문하고 좀 성과가 올라오는 맞아요. 추세잖아요. 그래서 뭐 에셋 정도만 잘 활용을 해보시면은 아마 성과가 크게 뒤처지진 않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는 좀 필수적으로 디맨드젠 캠페인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라도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수동 CPC가 없어지고 삭제되고 뭐 자동 CPC로 변동 싹 다. 그리고 디맨드젠 캠페인을 이제 많이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사실 말씀드릴 게 많은데 뭐 지금 당장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 중에서 퍼포먼스 맥스 그러니까 실적 최대화 캠페인이 있는데 이 PMAX 캠페인을 활용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도 PMAX 캠페인 자체가 어느 정도 광고를 세팅을 뭐 막말로 그냥 대충 해놓으면 알아서 돌아가는 방식이었는데 구글이 우리가 더 자동화를 해줄 테니까 PMAX 캠페인 돌려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미팅을 했을 때. 그래서 피맥스 피맥스 퍼포먼스 맥스 위주 그 캠페인 세팅을 추천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디맨드젠 캠페인도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디맨드젠 캠페인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디맨드젠 캠페인은 영상이면 영상, 이미지면 이미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같이 들어가는 캠페인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영상 따로 이미지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돌리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현재도 같이 영상이 들어갔을 때 훨씬 광고 품질이 좋아지는 거고 뭐 영상이 없이 이미지만 돌리면 광고 품질이 현격하게 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맨드젠 캠페인 같은 경우는 너무 띄어쓰기가 없네. 디맨드젠 캠페인은 이제 영상을 필수적으로 안 넣으면 이제 광고 품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디맨드 캠페인은 이제 세팅을 했을 때 보통 일 예산이 한 대략 20만 원, 그러니까 한 18만 원 이상 정도. 그러니까 월 따지면은 월 500만 원 이상 돌렸을 때 조금 효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구글 자체에 대해서 본인들이 세팅을 했을 때 이 정도면은 효율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직접 저희가 이제 미팅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라서 이것들은 실제로 진짜 어쩔 수 없이 지금 변동되는 뭐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러면 참고를 해서 바로 세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구글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구글을 진행하려고 고려 중인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가장 먼저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구글을 그쵸. 왜 구글을 해야 제안을 되느냐. 드리려고 하는 이유를 좀 네.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구글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일 많이 진행하는 매체가 네이버나 메타를 좀 더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근래에는 구글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저도 구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구글 광고를 진행하는 이유가 구글 광고가 사실 네이버나 메타에 비해서 경쟁도가 좀 적긴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업종 특성에 따라서 이제 광고 진행이 되겠지만은 조금 저렴하게 많이 우리가 트래픽을 노출시키고 싶다? 구글 광고 하십시오 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나 메타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입찰이 가능하고 메타처럼 소재를 자주 바꿔줘야 되고 세팅을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은 좀 자동으로 얘네들이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냥 진짜 구글 네. 뭐 예산이 많건 적건 그리고 실제로 첫 번째 네, 네이버나 메타에 비해서 네, 적은 경쟁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네. 실제로 저희가 구글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CPC 광고도 그렇고 네. 사실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입찰에 참여하는 그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말씀드린 대로 경쟁도가 심화되어 있는 포털이기 때문에 사실 구글은 상대적으로 이제 키워드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경쟁도가 낮은 편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연령대만 좀 잘 맞추면 네이버에서는 그 전환당 비용이 좀 높게 나오는 네. 키워드들이 이제 구글에서는 조금 저렴한 단가에 그 전환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키워드마다 뭐 구글 에즈에서도 뭐 키워드 플래너나 뭐 실적 플래너나 이런 거 활용이 가능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상 키워드들을 한번 뽑아보시고 구글 내에서 경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구글 키워드를 한번 진입해보는 거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키워드 진짜 뭐 네이버에서 엄청 경쟁 빡빡해가지고 CPC 비용 진짜 높은 업체들 구글 검색하면은 막 광고 안 하고 있고 구글에 광고 두 개 업체 하고 있고 네이버에는 막 20개 업체 몰려 있으면은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좀 특수한 목적을 갖고 구글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업종별로 뭐 그냥 지금 당장 내가 뭐
닭가슴살을 사서 먹어야지. 그랬을 때 구글보다는 보다 네이버에서 많이 검색을 하지만 왜냐면 이제 네이버 쇼핑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조금 전문적인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정보를 얻고 싶다, 뭐 DB 업종 같은 경우도 구글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쟁도가 적기 때문에 그냥 적은 비용으로 광고했을 때 효율 나오면 좋죠.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 광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뭐 기존에 많이 진행하시는 사실 뭐 네이버나 메타가 경쟁도가 너무 세니까는 진행을 하지 말아라 약간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구글 에세이나 뭐 구글 디스플레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보셨을 때 좀 좋은 성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어서 네.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물론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스크립트라든지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픽셀이라든지 삽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URL을 뭐 바꾼다든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한다든지가 있겠지만 구글 자체가 이 광고 진행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기도 하고 구글 내부에서도 그 구글 매체 자체 데이터를 좀 얻으면은 어디든지 좀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뭐 사실 제가 모든 이 광고 매체들을 다 많이 다뤄봤지만은 구글이 제일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팅하고 직접 보고 나누기에는 구글처럼 좀 세분화된 매체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다양한 캠페인, 다양한 목적, 캠페인 구성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따지고 보면은 검색 영역 있고 뭐 실적 체계와 아까 뭐 디스플레이 영역, 동영상, 디맨드 젠 쇼핑 앱 이게 저희가 광고 세팅을 하면은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구글 그 영상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캠페인 목적 세팅하세요 하면은 저렇게 나와요. 진짜 한 7-8가지가 딱 나오는데 그런 이 캠페인 구성 자체가 애초에 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광고 돌리도록 쪼개놓은 거거든요, 구글이. 그래서 좀 사실 다른 매체들보다는 좀 더 친절한 것 같아요. 진행하기에. 네. 그래서 그 각각의 이 캠페인 구성에 따라서 어쨌거나 광고가 이 진행되는 게 조금씩 다르니까 뭐 적은 비용으로 또 아니면 오히려 초보자하기에도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캠페인도 캠페인이고 또 타겟 면에서도 사실 엄청 다양한 타겟을 활용할 수 있고 굉장히 세분화된 세그먼트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관심사나 뭐 인구 통계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내 비즈니스랑 상호작용한 타겟들도 뽑을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른 매체에서는 사실 물론 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뭐 구글에서 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즘에는 마케팅 채널로서 네.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네. 실제로 권장을 드리고 있기도 하고 근데 구글 애드 내에서는 이제 구글 때 유튜브와 상호작용한 그 사용자들도 타겟팅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실제로 뭐 동영상 자체 뭐 조회수를 늘리는 조회수 캠페인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이미 뭐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 좀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내 비즈니스와 상호작용한 네. 그 모수를 대상으로 그쵸. 타겟팅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참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사 채널을 갖고 있는 경우는 더 땡큐예요. 네. 저희 입장에서도 광고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채널 영상을 바로 활용해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광고 그러니까 바이럴 광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플루언서 협찬이라든지 협찬 광고에 대한 영상도 라이선스가 있으면 저희 쪽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진짜 그런 활용 부분은 뭐 다른 매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영상 이 컨텐츠가 거의 대세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는 거는 진짜 거의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그먼트는 제가 직접 세팅하지만 저 진짜 구글 세그먼트를 보면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막 관심사 무슨 뭐 URL부터 시작해갖고 커뮤니티까지
진짜 세세하게 나눠갖고 저장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뭐 1, 2, 3, 4 해놓고 적용을 해갖고 효율이 딱 오르면 진짜 광고가 쭉쭉 좋아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제일 좀 자세한 것 같습니다. 매체 중에서는. 그래서 뭐 초보자들도 조금 만져보면서 하기도 좋을 것 같고 세팅하는 데서 뭐 어렵지는 않아요. 자세하게 가르쳐줘서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은 소재입니다. 바꿔주세요 라고까지 얘기해 주는 애들이니까 사실 다른 매체들은 그냥 안 좋아 정도만 하든지 좋으면 좋다라고 크게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편이라서 그런 면에서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구글 하면은 이제 뭐 업종별로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업종 하면은 사실 네. 커머스냐 DB냐의 차이잖아요. 그쵸. 저는 커머스든 DB든 좀 구글을 사용했을 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디스플레이나 유튜브나 앞서 말씀드린 뭐 다양한 캠페인과 그 타겟 구성에 따라서 저희가 타겟팅을 굉장히 여러 번 당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지면 자체가 구글의 인벤토리가 클 뿐만 아니라 또 제공하고 있는 타겟 유형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홈페이지 한번 들어왔던 광고주 그 광고 업체가 네네. 있다라고 네. 하면은 정말 뭐 일주일이 될 건지 계속해서 그 업체의 광고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확실한 타겟팅. 인지도 측면에서도 참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구글에서는 이제 단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쇼핑 캠페인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사실 확실한 리타겟팅이 된다라는 점과 지면이 많다 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5개 중에 하나는 구글 지면이다 뭐 이런 것처럼 좀 확실한 트래픽이 필요하시거나 좀 단기간에 인지도를 빠르게 좀 확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업종 상관없이 이렇게 구글을 진행을 하시는 게 비용 대비 좀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진짜 클릭당 비용도 훨씬 네.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데이터를 항상 확인하면 노출량 자체가 다르잖아요. 구글은 노출량 자체가 아예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클릭당 비용도 되게 저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만큼 진짜 귀찮게 하는 광고가 없거든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제 진짜 인지도 넓히고 뭐 트래픽 확보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글 자체가 사실 대기업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네이버에도 뜨고요, 뭐 카카오에도 뜨고 오히려 다른 매체에도 다 떠요. 그래서 이거 무슨 광고야? 그럼 구글 광고예요. 그래서 구글 광고 여기 왜 뜨이지? 근데 구글 광고가 뜹니다. 별의별 곳에 다 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좋고 네. 그리고 뭐 이커머스도 업종이 맞는다면은 이제 진짜 실제로 좀 저렴한 이 비용으로 우리 샵에 이제 좀 클릭해서 이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DB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DB 단가라든지 이런 거를 따지긴 하지만 애초에 트래픽이라든지 인지도가 많기 때문에 그냥 구글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DB는. 네, 뭐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메타에서 뭐 잠재고객 양식을 활용하시는 것처럼 구글에서도 뭐 리드 양식을 활용하셔가지고 좀 간편하게 양식 지출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 트래픽 캠페인이나 일반 반응형 그 이미지 소재를 활용하실 경우에도 사실 저는 구글도 이제 아무래도 지면이 많다 보니까 지면이 많고 그에 따른 에셋 비율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것도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셋이 많을수록 좀 그 지면별로 좀 최적화되는 그 구조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빠르게 전환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DB 업종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리드 양식으로 직접 폼을 받아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미지 형태의 좀 광고를 활용하셔가지고 DB도 뭐 트래픽으로 진행을 하셔도 좀 저는 좀 좋은 실적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구글이 진짜 저도 막 가끔 보다가 되게 와 좋다 느끼는 게
그러니까 소재 세팅을 저희가 뭐 반응형으로 만약에 진행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소재를 세팅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소재를 여러 가지 뭐 양식, 그러니까 사이즈별로 나누지 않아도 자동으로 좀 나뉘고 어떤 지면에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는 지면이고 어떤 지면에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둘 다 들어가야 되고 어떤 데는 텍스트만 들어가야 되는 구조인데 얘네들이 쏙쏙들이 해주니까 쓸데없이 무슨 잘리거나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다른 매체는 사실 잘리는 것 때문에 좀 저희가 민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얘네들이 좀 똑똑한 것 같고 저보다 똑똑해요. 그냥 좀 냅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다양화되는 지면들이 있어서 장점이 되는 것 같고 또 구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타겟팅 측면에서도 사실 해외 지역도 타겟팅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한테 좀 꾸준하게 문의가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뭐 홍콩이나 대만에 계신 분들 아니면 뭐 아예 뭐 미국 쪽이라든지 좀 해외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는 분들이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해외에 있는 유저들을 타겟팅하려면 어떤 광고를 진행해야 되냐라고 하셨을 때 구글은 좀 필수로 제안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해외 좀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시면 해외 타겟이 가능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그 장점들을 가진 부분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해외 타겟도 되고 네. 해외 타겟도 되고 뭐 해외 타겟 그쵸 해외 타겟. 네 이제 진짜 해외 타겟이 이게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저도 광고주가 좀 글로벌 브랜드인 광고주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구글이 저희 입장에서는 아 그냥 한국에만 있어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팅을 하는데 이미 거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 나라의 언어로 이미 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 언어로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정말 좋은 것 같고 뭐 해외 타겟으로 했을 때 제가 그때 세팅했을 때는 시간대별로 세팅 시간이 다르잖아요. 시차가 있으니까 그것도 다 상세하게 나눠서 진행했고 어쩔 때는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이면은 미국의 그 여러 가지 몇십 개 주를 거기서도 쪼개가지고 나눠가지고 이 타겟이 가능하더라고요. 좀 상세하게 지도를 켜가지고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진짜 뭐 조금 퀄리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게 뭐 우리나라는 사실 비교적 조금 규모가 좀 작잖아요. 딱 영토 크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넓은데 예를 들어서 동부 서부가 있으면은 뭐 동부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했대요. 그럼 장사가 안 돼요. 광고 하던 거 끄거나 막 그랬어요. 이제 서부 쪽은 날씨가 좋다 그러면은 서부 쪽으로 몰아주기도 하고 그 캠페인이나 세팅을 좀 바꿔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제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그먼트도 같은 미국이지만 동부 서부 그리고 뭐 연령대라든지 이런 좀 유행하는 거에 따라서도 소재랑 이 세그먼트를 나눠서 세팅했었던 경우도 많았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계속해서 장점으로 꼽고 있는 게 좀 다양한 노출 지명과 그리고 좀 굉장히 상세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계속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좀 운영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이제 뭐 저희도 경험을 했지만 갑자기 안 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캠페인이. 네. 캠페인이 뭐 세팅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이상 없이 돌다가 다음 날부터는 갑자기 소진이 거의 뭐 4원 아니면 400원 막 이런 식으로 네. 일례산이 뭐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인데도 뭐 400원밖에 소진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소진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이게 사실 저 오늘도 그랬어요. 아까 광고주한테 전화 왔거든요. 그냥 캠페인이 원래 진짜 같은 소재로 몇 달 동안 잘 돌고 있었던 동영상 캠페인이 안 돌아요. 왜? 봤더니 이유가 없어요. 뭐 이제 구글 측에서는 어떠한 그 정책을 위반했다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걸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캠페인만 그 소재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발려먹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구글은 지금 자동화를 추구를 해갖고 자동으로 다 되겠지만은 돼서 그러면은 마케터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는데 이런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마케터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네 방금 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그 이유가 없는 그 상황을 이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경험이 좀 있어요. 뭐 이거 걸린 것 같다 아니면 이 문구라든지 상세 페이지에서 이거 조금 바뀌었는데 이런 것 같다 바꾸면은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히 아무 이유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글의 정책이 좀 얘네들 나름대로의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냥 업종별로 가끔 이렇게 반려가 먹으면 캡처해갖고 좀 남겨놓는 편이었거든요. 아 이랬을 때 이렇게 풀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좀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이 반려하거나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 말고 소진 이슈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소진이 되다가 안 되는 경우는 타겟팅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팅이 제한적이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좀 논 타겟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세 세그먼트를 엄청 넓게 해가지고 기존의 트래픽이라든지 데이터를 확보해갖고 이제 막 점점 줄였어요. 전환을 더 좀 고품질의 전환을 좀 가지려고. 그랬더니 이제 돌만큼 돌아가고 얘네들이 안 도는 거예요. 세그먼트 빨리 바꿔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타겟팅. 그럴 때는 타겟팅을 좀 더 러프하게 하거나 뭐 논 타겟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같은 그 광고 세팅을. 사실 처음 광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도 광고가 안 돈다라고 해가지고 계정을 체크해보면 이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타겟팅이 너무 중첩되어 있어서 네. 노출할 틈을 안 주는 타겟팅, 맞아, 맞아. 이것저것 다 섞어놔가지고 소진이 될 틈이 없는 타겟팅이 좀 가장 컸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구글은 이제 판매 캠페인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 네. 메타에서도 사실 픽셀이 있어야 전환 캠페인도 맞아요. 최적화가 되고 하잖아요. 그렇다시피 구글 내에서도 이제 계정 내에 전환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전환 목표 값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네,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뭐 백날 이제 전환 목표를 설정을 했어도 이제 홈페이지 내에 정상적으로 구글 태그가 삽입이 되고 이제 완료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정상 수집이 되는지까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구글 계정 내에서 전환 목표 생성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홈페이지에 이제 태그를 따로 심지를 않으신다거나 구글 그 태그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광고를 돌려버리시니까 계정 내에서는 계속 이제 확인되지 않은 뭐 비활성 태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안내가 뜨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전환이 안 잡혀서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구글 계정 내 전환 목표를 저는 그쪽 확인. 네. 네, 이것도 정말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스크립트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 CPA 단가라든지 아니면 아까 저희 살아낸다고 말씀드렸던 수동 CPC라든지 네. 이게 사실 기존에 저희가 운영해본 데이터가 없을 때는 뭐 네이버도 그렇잖아요. 입찰가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키워드인지 모르고 뭐 한 3,000원 정도가 해야지. 평균, 네. 3,000원 정도가 평균이구나 하고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했는데 알고 보니 1위 노출된 키워드는 뭐 10,000원 만 원, 이렇게 맞아요. 되어 있으면은 절대 노출이 안 되잖아요. 상위에는. 이런 것처럼 사실 기존에 운영해본 데이터나 경험이 별로 없으실 때는 그냥 네이버나 뭐 다른 매체 경험을 빗대서 그 입찰가를 선택을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 CPC로 조금 돌려보시다가 이제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매일매일 CPC를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조정을 하시거나 이래야 되는데, 사실 수동 CPC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구글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캠페인들 사실 최적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CPC나 뭐 CPA 단가나 이런 수동으로 조금 그 광고 성과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좀 기존에 경험이 있는 이런 마케터 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좀 충분히 자동으로 돌려보셔서 인사이트를 확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구글 내에서도 권장을 하기도 하고
그 안 도는 이유가 단가가 낮아서 그런 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올려주는 경우 있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립트가 안 심기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심겨져 있거나 전환에 대한 목적이 그렇게 모호하다고 해도 기존에 뭐 전환 캠페인 일단 돌릴 수는 있어요. 근데 돌다가 이제 안 도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트래픽 캠페인이라든지 다른 잠재 고객 확보 캠페인이라든지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환 목표가 제대로 설정돼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환 캠페인으로 나는 판매하고 싶다, 돌리겠다 하면 안 돌거든요. 안 돌기도 하고 진짜 효율이 좀 박살납니다. 그래서 알맞게 돌리도록 하고 뭐 단계적으로 이거를 좀 트래픽을 확보하고 잠정을 확보하고 전환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같이 혼합을 좀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마케터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마케터인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아니고 데이터를 확보해서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여러 광고를 하면서 좀 세웠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미팅을 저희가 요청을 하거든요. 구글 쪽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릴 게 오늘 되게 많은데 뭐 그래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구글에서 좀 필수적으로 이번 연도에는 변경이 되는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건 뭐 저희가 싫다고 해서 안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맞아요. 아니어가지고 이건 꼭 확정이 됐습니다. 네,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광고 운영 관련해서는 사실 운영 팁에 좀 가까운 부분이라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화면에 연락처로 네, 문의를 주시는 위에죠 게 지금. 네, 네, 가장 위에. 빠른 방법이실 겁니다. 네, 저희가 뭐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